4쪽부터 나오는 논제 2번에서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그림 1, 그림 2, 제시문 가의 장치, 제시문 나의 장치 그래가지고 문제 내용 자체에서 제시문이 어떤 그 이론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직접적인 그 실험 장치 자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식적으로 이렇게 써보면은 양쪽에 극판이 있는데요. 서로 나란하게 마주보는 극판 두 개가 있고 둘 사이의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으며 단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겼을 때 한 변의 길이가 L, 뭐 미터 나오겠죠. L짜리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형 형태의 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자. 그리고 가운데에 어떤 A라고 하는 또 다른 물체, 칸막이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극판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을 건데 요거는 용수철이 달려 있고요. 용수철은 지금이 요 가운데에 있을 때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것은 플러스 Q쿨롱으로 대전돼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양 극판에 도선이 연결돼서 전압 V볼트짜리 전지가 연결돼 있는데 전지가 연결돼 있으면 보통은 회로에서 전류가 흘러줘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익숙하잖아. 무슨 다이오드 들어간 정류작용 할 때 이쪽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에 익숙한데 이거는 끊겨있네. 완전히 끊겨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얘가 무슨 역할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위, 전압, 기전력, 전위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리 2에서는 나오는데 물리학 2에서 나오는데 1에서는 전위뿐만 아니라 전기장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놓고 건국대랑 성균관대는 물리학 1과목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제시문에서 물리2 관련 내용을 자 내가 여기 공식 써줬다. 자 인제 풀 수 있지. 요것만 쓰면 돼 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물리2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 연대, 중앙대, 경희대에서는 물리를 고등학교 과정이라 해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내겠다 그랬지 물리 1에서만 낸다는 얘기 안 했어요.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물리 2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활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먼저 기전력 장치 V볼트짜리가 있을 때 이거는 플러스로 연결된 쪽,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된 쪽의 양쪽 극판이 상대적으로 요 극판보다 요 극판의 전위가 V볼트만큼 높으면 된다. 여기보다 V볼트 전위가 높도록 이게 알아서 만들어줄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공간적으로 그런 극판이 있는 곳과 이런 극판이 있는 곳 사이의 전위차가 V볼트만큼 이쪽이 높도록 나타난다 라고 전위차 V볼트 여기보다 저희가 높아요 라고 하는 높낮이 어디가 높은지도 알아야지 되겠고 그랬을 때 전위차 V볼트 나는 공간상의 D미터 거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그 공간상에서는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 뉴턴 퍼 쿨롱의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런데 V 나왔고 D 나왔고 E 나왔고 또 Q 이런 것까지 나온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시리즈로 외워야 되는 식이 있죠. 문득 또 생각나요? 앞에서 했었는데 전기력에 의한 이 일은 원래는 전기력 곱하기 Q쿨롱짜리가 F뉴턴의 전기력을 받을 때 D미터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데 요걸 갖다가 전기력은 Q쿨롱짜리가 E 뉴턴 퍼 쿨롱인데 해서 QE 뉴턴을 받아요. 그러면서 D미터만큼 갔어요 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그랬을 때 그 D미터라는 거리가 델타 V, V볼트만큼의 전위차를 가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전기력에 의한 일 공식 쭈루룩 외워주고 있는 거, 숙지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물론 연대 빼고, 연대선 조금 불친절한 편인데 뭐 자존심이 있는지 뭔지 뭐 쓸데없는 거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물리2 공부 제대로 하는 애들이 뭐 몇 명 있겠냐 그러면서 활용해야 될 물리2 개념이나 용어, 공식들은 제시문에서 써야 될 때라면 다 써주는 편이에요. 연대에서는 뭐 내 얘기해야 돼? 알잖아? 왜 이래? 그러면서 안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학교들은 필요한 만큼 물체가 전기력을 받으면서 Q쿨롱짜리가 V볼트의 전위차라는 공간을 이동할 때는 W는 Q 델타 V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거 써주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필요한 만큼 써주기는 하지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공식 보면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활용법, 뭐 요거였지? 알아. 나도 알아. 하는 정도로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 정도 써줬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연습이 일단 돼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하면 D미터 거리차 나는 지점들끼리 V볼트 전위차도 난다라 그러면은 QQ 지워지면서 요거 약간 활용하면 E는 D분의 QV, D분의 V, 델타 V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거기다가 Q를 곱하면 요 관계에서는 F는 QE, 전기력을 QE 뉴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바로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시 Q 곱해줬다라 그러면은 Q쿨롱짜리가 그런 공에서 받을 전기력이 D분의 QV 뉴턴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유도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가 바로 V볼트 전위차 나는 공간이 D미터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서 Q쿨롱짜리가 여기 위치해 있으니까 A라는 저 극판이라는 녀석은 플러스니까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력을 받겠다. 그 전기력의 크기는 Q 곱하기 D 미터 분의 V 볼트, D분의 QV 뉴턴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라가 봅시다. 문제 1이라고 한 건 빼도 되겠네요. 1번. 첫 번째 상황에서 뭐 질량 M도 뭐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 상황에서 A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은 R자임 0 되는 지점이죠. 여러분들 시그마 F 이런 표현 답안지는 쓰지 않습니다. 쓰면 완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뭐 A 물체가 받을 합력이 0인 지점에서 가속도는 0이다. 뭐 이런 얘기 써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어딘가에 갔다 치고, 그런 어딘가에 왔다 치고, 거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S만큼 이동한 지점이다 라고 그랬을 때, 저 지점에서 R자임이 0 그러면서 내가 받을 힘을 한번 알아보자 라 그러면은, 항상 대전 전하량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도 오른쪽으로 이런 힘은 받을 텐데, 뭐 힘 받을 거 뭐 있나 그랬더니 mkg, mg뉴턴의 중력이요. 요거는 좀 생략하자. 요건 생략하자. 지금 이런 그림은 좀 내가 이해해 줄 때 이거를 세워놓고 이런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마찰 없는 아주 아름다운 실험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실험하면서 내려다본 그림이다 라고 해가지고 중력 효과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좀 생각을 이해해 줍니다. 이해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특정 위치에 갔을 때 저 용수철이 이게 원래 길이니까 S만큼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면 그때는 KS 뉴턴이 늘어났으니까 줄어들려다 보니 왼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그 이외에는 진짜로 더 이상 생각해 봐야 될 힘이 없네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R자임 왼쪽으로 KS라는 크기하고 오른쪽으로 F, Q, D분의 V입니다. S만큼 갔으니까 여기에서는 또 Q, S분의 V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S는 나중에 나오죠. 지금은 X라고 썼네요. 여러분 이런 문자도 그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채점자 피곤해요. 그래서 X값은 문의 A형 하고 이제 1번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상황 보고 전기장이구나. 대전체는 전기력 받겠네. 용수철이네. 탄성력도 받겠네. 라는 걸로 이게 쉽게 다가가 줍니다. 1번 문제는 좀 워밍업이었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제법 많죠. 여러 단계로 4문제, 3문제,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갈 때는 앞에 문제는 기본 상황 워밍업,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 걸 전제로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분량도 그래서 많아지고 배점도 커지는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다. 앞에 문제도 잘 풀어야 되겠는데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배점이 아마 적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적당히 그림 1의 시험에서 A에 가해지는 합력을 이용해서 A가 금속판에 닿지 않도록 하는 용수철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착각을 시작을 하죠. 용수철이 왼쪽으로 당기는데 오른쪽으로 전기력도 있다. 1번 문제에서는 가속도가 제로, R점이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다. 그걸 이용하려면 그러면은 이게 금속판에 닿지 않으려면 A라는 물체가 2분의 D만큼 가했을 때 R점이 0이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뭐 X가 2분의 D일 때 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풀고 넘어갔다가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되고 문제 조건을 봐야 되죠. 이러하게 했는데 얘가 처음에 두 극판 왼쪽 거 오른쪽 거 가운데에 매우 얇은 부도체판이지만 대전은 시킬 수 있죠. 부도체판 A를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힘을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최초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살며시 놓으면 그랬어요. 시작은 여기란 얘기죠. 그래서 살며시 놨어요. 속도 0m/s에서 출발하자는 얘기죠. 그랬는데 R자임이 1번 이런 식으로 0인 지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시작할 때 요소리 안 늘어나 있네. 전기력은 받네. 오른쪽으로 가속하자. 용설이 당기는 약하게 당기네. R자임이 오른쪽이네. 더 빨라지자 하다 보면은 드디어 R자임이 0인 지점에 도달을 했네. 그런데 이미 오른쪽으로 온 동안에 속도는 생겼었으니까 지금 R자임이 0에서 가속도가 0이라도 속도는 있으니까 더 갔다가 이제는 더 갔으니까 전기력은 일정하지만 탄성력이 조금 커지니까 R자임이 왼쪽이니까 좀 느려지면서 오른쪽으로 더 가고 그러다 보니 탄성력이 커지면서 쭉쭉쭉 하면서 팍팍팍 느려지다가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수 없겠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느려지다가 정지했을 때 보니까 용수철은 늘어날 만큼 늘어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가속도가 느려지던 방향 또는 왼쪽 방향이었으니까 순간 멈춘 이후에는 계속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돌아오다가 해가지고 가다가 빨라지다가 가장 속도가 빠른 R점 0인 지점 지나서 점점 느려지다가 멈췄다가 돌아왔다가 또 탄성력이 매우 약해져서 느려지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결국은 단진동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에서 살며시 놓게 되면은 여긴가 R점 0 살짝 놓으면 기억은 계속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출발을 시켜 놓으면 이건 무조건 단진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단진동하는 와중에도 오른쪽 극판에 닿지 않을 조건을 구해라 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선생님 단진동이 물리학 2에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개정전 물리 2에 나왔었는데 개정되면서 물리학 2에서도 단진동은 안 나와요. 하지만 용수철에 대한 얘기가 물리학 1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문제는 매번 나오죠. 또 심지어 마찰력 운운하면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도 수능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용수철이 이상적인 용수철이 있고 물체를 달아놓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면서 용수철에 대한 탄성력도 작용을 할 때에는 왔다 갔다 할 때 특정 범위 안에서 계속 역학적인 보조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맨 위점, 맨 아래점, 최고점, 최저점 사이에 중간 지점이 맨날 R자임 제로 평형점인 지점 나오더라. 거기서 속도가 최대이더라. 내지는 경사면에다 놓고 용솔 달아놓고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결국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맨날 하다 보면은 딱 가운데 지점이 맨날 R자임 0인 지점 속도는 최대 나올 지점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정도는 물리학 원 수능 문제 풀 때도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만 응용하면은 이게 고대에서 나온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건데 뭐 이거 풀고 입학했던 친구들은 뭐 아마 군대도 다 갔다 와가지고 그러고도 복학해서 공부해가지고 뭐 다 졸업도 했을 만큼 옛날 문제기는 한데 지금도 그래서 중력처럼 아래로 일정한 크기로 작용하는 게 아닐 뿐인 거지 현재 D분의 QV 뉴턴으로 오른쪽으로 일정한 크기로 작용할 전기력이 있고 탄성력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같은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단진동을 할 건데 오른쪽 끝에는 닿지 않을 조건이라는 것은 최초의 0m부터 시작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하는 단진동의 한쪽 끝점이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진동을 요렇게 하든 겨우 달락말락 할 지점까지 왔다 갔다 하든 하는데 안 닿아서 결국은 여기서 안 닿지 않을 그럴 최대 거리를 가더라도 여기 2분의 D가 채 안 될 조건을 구하라는 뜻이다. 뭐? 앞에서 알아봤던 1번의 조건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그런 단진동을 한다면 딱 그 중앙 지점이 x가 4분의 d였을 때 2분의 d, 4분의 d가 r자임이 0일 될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뜻이네. 그걸로 1번 문제를 활용하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kx 지점에서 적당한 x 지점에서 r자임이 0 지점 나오게 될 거다. 즉 x라는 평형점은 주어진 문자들에 대해서 kd분의 qv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럴 지점 x라는 것 자체가 4분의 d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주면 헷갈리지 않고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그러면은 k 다시 이항해가지고 d제곱분의 4qv 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고 커야 안 닿겠다라고 요거 등호는 빼줘야지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이 정도 용수철 상수 이상의 값은 얘한테 주어져야지 지금 가만히 놨을 때 저기까지 안 가. 깔짝깔짝 움직이다가 닿지는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활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며 단진동의 일반적인 성질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거 문제에서 이렇게 쓰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 4, 5번에서는 그림, 문제, 그 상황 자체를 좀 바꾸네요. 극판은 그대로 있어요. 양쪽 극판 한 변의 길이가 L인 거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역시 M 질량을 가지고 Q 쿨롱으로 대전돼 있고 똑같아요. 그런 A라는 녀석이 있는데 용수철은 없어지고 여기를 막아놨어요. 막아놨으면 여기다가 T켈빈짜리 열원을 설치를 했다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극판에 대해서는 V볼트만큼 전위차 나도록 똑같이 해놓고 대전 상태는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이름은 A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던 상태에서 이게 이번에도 어떻게 하죠? Q 쿨롱짜리고 여기 전위차 V볼트만큼 차이 나면 극판 사이의 간격이 D미터니까 D만큼 차이가 나니까 Q 쿨롱짜리 물체가 전기력을 아까하고 똑같아요. 전기력을 D분의 QV 뉴턴 오른쪽으로 받는 거는 이건 고정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움직이고 싶은데 나를 잡아당기는 용수철이 이번엔 없네. 그러고 신나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상기체들이 들어있더라. 왼쪽 칸, 오른쪽 칸에 n개의 이게 스몰 n 몰만큼씩 들어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라지 n 개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각각 차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A라는 일종의 지금은 칸막이라고 작용하는 것이 S만큼 가운데서부터 이쪽으로 왔더니 그랬더니 이게 정지 있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문제하고 다른 게 앞에 문제에서는 A라는 물체를 놓고 살짝 놓기만 이렇게 손을 놓기만 했더니 전기력을 받으니까 뿅 가다가 띠웅 왔다 갔다 할 건데 이상기체가 등장하고 연력하게 되면은 이 진동하는 현상을 일단 부정합니다. 내가 요거를 갑자기 놓으면은 이게 전기력 받네 이렇게 가다가 뭐 압축되고 팽창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압력도 있고 해가지고 가다가 멈췄다가 띠웅 하면서 이게 뿜빠 하면서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부정을 해요. 연력학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따지고 이게 딱 손 놓으면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후다다닥 뭔가 열교환도 일어나고 일에너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다다다닥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슬슬 가가지고 S만큼 간 데에서 정지해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또는 즉각적으로 어떤 적당한 에너지 변화, 온도 변화, 열교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딱 놨더니 사사사사사 이렇게 살살살살 가서 거의 0m/s로 어딘가에 도착해서 또 정지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연력학이 관여가 될 때는 아예 문제의 스타일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물리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는 요령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림 2일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표현은 이제 뒤에 해설된 거, 뭐 전기 포텐셜 에너지 하나 더 생각하면서 탄성 포텐셜에도 얘기하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내가 그냥 막 넘어갔네요. 자, 그러는데 4번 이렇게 있었을 때 가운데 칸막이 A가 S만큼 이동한 지점에 있을 때 그냥 가운데를 원점처럼 생각하네요. 왼쪽과 오른쪽 이상기체가 A라는 그 칸막이에 가하는 두 힘의 크기를 각각 FL, FR이라고 하자. 이 두 힘과 그 합력의 방향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랬어요.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뭐?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최근 들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조금씩 나오려는 경향을 띠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는 문제들이 이 끝말이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뭐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오고 뭐뭐뭐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상황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서술해가는 일종의 증명 과정, 입증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문제도 있었던 반면에 어느 순간부터는 몰라 채점하기도 귀찮고 니네 풀 때도 뭐 이상한 일 해놓고 그냥 답이나 내놔봐 하는 식으로 마지막 결론을 강조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지다가 최근에 이 경향이 약간 역행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슬슬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여기 표현 그대로 갑시다. 이러이랬을 때 이 두 힘과 그들의 합력의 방향을 설명하시오라고 그랬는데 이 설명하시오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지금 나온 문자나 상황을 이용해서 적당한 표현으로 나타내 보시오, 써봐라, 문자로 써봐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좀 문제를 잘못 읽어서 우리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합력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여기까지만 문제의 핵심인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고 그 힘과 이것도
설명하시오 그랬으니까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잘 나타내봐라, 문자로 표현해봐라 라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물체가 받을 힘을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설명 다시 하게 할 필요는 없죠. V볼트의 전위차가 나고 있고 그런 공간이 D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Q쿨롱짜리 물체로서는 D분의 QV 뉴턴을 오른쪽으로 전기력으로서 받는다.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써놓은 다음에 또 무슨 힘을 받을까 그랬을 때 중력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수직항력을 받을지도 모르겠네. 접촉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수직항력은 얘들끼리 의미 없이 그냥 상쇄가 돼버리거나 뭐 그런 건 살짝 닿을 정도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의미는 크게 없을 거예요. 무슨 힘을 받니? 무슨 힘을 받아요? 자, 여기 기체가 있으면, 여기도 기체가 있으면 기체는 기체나 액체, 유체들은 기체 합쳐서 그것들의 내부에 기체들의 압력이 있다라고 하죠. 요쪽 기체 압력을 PL, 요쪽 기체 압력을 PR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양쪽 기체 압력을 PL, PR이라고 한다면은 PL의 압력이 형성된 기체 또는 액체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그 기체가 어떤 물체가 닿아 있을 때 이쪽 면 또는 왼쪽 극판 아래쪽 면 이쪽 A 물체에 다 닿아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관심이 없고요. A 물체와 닿은 지점에서 마치 수직항력 비슷하게 거의 수직항력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이 면에 수직 방향으로 미는 힘을 가하게 돼 있어요. 기체와 맞닿아 있는 면에서 마치 수직항력,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기체가 있으면은 기체라는 물체 덩어리와 A라는 물체가 다 있긴 한 거니까 접촉하면 수직항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체와 맞닿은 왼쪽 면에서 오른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압력 곱하기 면적한 힘을 받게 된다. 이 면적은 L제곱미터겠죠. 그래서 이런 게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겠다. FL. 그리고 FR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로 오른쪽 방 요 기체도 PR이라는 압력을 가지고 있다면 L제곱미터만큼으로써 요 면에 닿아 있으면서 A 물체를 왼쪽으로 밀겠다. 그래서 요렇게 돼요 라고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힘, 왼쪽으로 가해지는 힘, 전기력 오른쪽으로 또 가해지고 있네. 요거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것 지금 A라는 물체가 이 지점에서 가만히 있다면 얘들의 합이 요거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요거 빼고 얘들의 합력은 왼쪽 방향을 향해야 되겠다. 기체들이 A 물체에 가하는 힘의 방향 왼쪽이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의 힘 중에 얘랑 얘가 하는 이 힘하고 이 힘만의 합력은 이것까지 합해야 R점이 0 나오니까 얘들끼리는 일단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러이러해서요 저러저러 하니까 아마 왼쪽? 뭐 이래놓고 끝내버리면 대답을 하다 만 겁니다. 그 힘에 대해서도 설명하라 그러죠. 설명했잖아요. 얘들이 압력이 있으면은 압력에 의해서 맞닿은 물체에 가할 힘이 외부로 팽창하는 또는 수직항력처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친구한테 해주는 설명이고 대중 강연할 때 뭐 이래요 하면서 하는 설명이고 물리에서의 설명은 숫자를 항상 동반해야 된다. 이걸 이제 문자들을 이용해서 더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L이라는 문자, L제곱이라는 값은 그냥 면적에 대한 얘기니까 그대로 써주면서 이 힘의 크기를 적절히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압력, 이거 PL 얼마지? 라고 할 때 떠오르는 식이 뭐가 있어? 얘는 이상기체인데요 라는 식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양쪽에는 각각 라지 N 개의 이상기체들이 들어있으므로
각각의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족이 되어야 한다. 얘는 지금 왼쪽 칸 압력은 PL이에요. 이것의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도 알죠? 부피는 요거 L 제곱 곱하기 2분의 D 플러스 S라는 높이를 가진 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PL 곱하기 L 제곱 곱하기 요거 밑면적 높이는 2분의 D 플러스 S 한 개 PV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는 nRT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요.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n 값을 뭘로 썼을 때 PV는 nRT로 쓸 땐 요게 몰수일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때는 기체 상수를 쓰는데 기체 실제로 입자 전체 개수를 쓸 때에는 라주엔 곱하기 볼츠만 상수를 쓰죠. 볼츠만 상수 KB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 이렇게 나타내주자. 그리고 PR에 대해서는 똑같죠. PR에 대해서는 L제곱 곱하기 부피를 표현하기 위해서 2분의 D 마이너스 S에 대한 것이 N, K 볼츠만 상수는 그냥 상수예요. T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라니까 요 PL에다가 넘기고 L제곱 곱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넘어가가지고 이런 크기로 나타나네 뭐 이런 거 조금 더 써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요렇게 써주려고 할 때 사실은 이 온도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얘들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몇 켈빈일까요? 양쪽 기체의 온도는 그림 2에서 제시된 T라는 숫자 그 값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제시문 다 봅니다. 라주엔계의 이상기체 분자로 구성된 입체 볼츠만 상수 KB의 절대온도 트림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림 1 장치에서 용철 재고 주변을 막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래 해가지고 밀폐를 시켜놓고 절대온도 T는 인 복잡하네. 열원에 접촉시켜 열평형을 이루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열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열원이 뭐예요? 열원? 열의 근원인가? 되게 뜨거운 거 뭐 이런 느낌 나는데 자 우리 물리에서 사용하는 열원이라는 용어는 열을 공급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열을 공급하는 장치일 뿐만이 아니라 열을 공급하거나 흡수할 수도 있는 장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열원은 온도가 항상 일정할 겁니다. 또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온도를 이걸로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T 온도, T 켈빈짜리 온도를 가진 열원이 T 프라임 켈빈짜리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상황이 바뀌는 건데 그런 특수한 내가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열원이라는 것은 다른 물체로부터 열을 공급받아도 내가 걔한테 열을 공급해 줘도 열원 입장에서 열을 흡수를 해도 열을 방출을 해도 온도가 유지될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또 다른 열 공급을 또 적절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얘는 연용량이 무한대인 물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열 또는 연용량이 무한대인 물체다라고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니들한테 뭐 열도 못 줄 거 아니야. 다 가져가자. 그럼 남는 게 뭐 있어? 나 많아. 이렇게 하든지 너는 왜 이렇게 뜨겁냐? 일로 열 좀 내놔봐. 그랬더니 님 터지시겠어요. 됐어. 그거 몇 푼 된다고 내놔봐 해가지고 다 뺏어가도 무한히 뺏어놔도 나 자체 온도는 변하지 않는 물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원은 열의 공급 근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특정 나하고 접촉한 모든 물체의 온도를 내 온도랑 열원의 온도와 같도록 항상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열원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앞에 장치에서
열원에 접촉된 양쪽 극판 요 녀석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이지만 접촉한 물체 기체 자체도 T켈빈이 무조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당연히 열을 공급할지 흡수할지의 기준은 열원보다 온도가 낮을지 높을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썼던 여기 T켈빈 자리에다가 우리 그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이 NKB 분의 루트 3 QV 뭐 이거 써주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온도값을 넣어줬을 때 수식이 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쓰는 거고요. 하나 더 조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몰이라는 단위 있죠? 스몰 n으로 보통은 표시하는데 몰이라는 단위는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뭐 예로 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2자루의 연필을 한 타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단위가 12개인지 10개인지 뭐 20개인지 100개인지 뭐 이런 것들 뭐 보통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n몰이라는 거는 진짜 개수가 라지 n 개였을 때 스몰 n몰, 1몰, 2몰 이랬으면은 몇 개였니?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해줘야지 되죠? 6.0 곱하기 10의 23제곱. 그래서 매우 큰 숫자의 개수를 상당히 간단한 숫자, 자연수 정도, 뭐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의 숫자,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기체상수가 R이라고 하는데, 기체상수 R을 1.38 줄 퍼 몰케, 뭐 쓰고 있냐. 8.31 줄 퍼 몰 켈빈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 아보가드로 수로 8.31이라는 숫자를 나눈 것을 새로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분이 볼츠만 상수예요. 어떤 8.31 정도의 숫자를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눈 거니까 볼츠만 상수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올 거야. 참고로 그 값이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이에요. 8.31 아보가드로 6.02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누면 1.38로 이게 재밌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PV는 nRT라고 썼다가도 n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n개, R은 R 값 자체는 볼츠만 상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온도 해봤더니 이렇게 지워지면서 똑같은 이상치 상태 방정식을 n개에 대해서는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다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 자주 안 써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문자들에 의할 때 앞에서 이제 T, 켈빈, 온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대입해서 쓸 때 좀 주의해주면 되는 거였었고요. 자, 그래서 4번이었고 5번은 그래서 이제 다 썼습니다. 그랬을 때 실험 2에서의 평형점 S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힌트를 다 썼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평형점 구해주면 되나요? 오른쪽으로 D분의 QV 뉴턴의 전기력을 받고 있고 왼쪽 기체가 또 오른쪽으로 앞에서 썼던 것처럼 잠깐 왔다 갈까요? PL제곱 뉴턴의 힘을 가할 텐데 PL제곱 하면은 요거 넘겨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2분의 D 플러스 S 분의 NKBT 볼츠만 상수 온도 잘못 썼죠? 더한 것이 오른쪽 기체는 마찬가지로 넘겨서 PRL제곱 쓰게 되면 2분의 D 마이너스 S에 대해서 좀 이항해서 썼을 뿐입니다. N 볼츠만 상수 T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온도라는 분이
양쪽의 온도가 무조건 이걸로 열원에 의해서 고정인데 온도 T라는 분이 EN 볼츠만 상수 분의 루트 3 QV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대입하다가 지금 이상기체 얘기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부피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피가 그래 버리면 안 되고 이 V는 지금 문제에서 극판 사이의 전위차 V 볼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켈빈 단위의 온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N개 볼츠만 상수 Q 쿨롱 V 볼트를 막 열심히 이용해서 썼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 온도라는 분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입하는 과정에서 NN, KP, KP, NN, KP, KP 다 지워지고 D분의 QV 플러스 NKP 다 지워졌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Q에 V 한 다음에 그거 다 지워지고 남고 한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2분의 루트 3에 QV 하면서 분모에도 한꺼번에 쓸 걸 그랬네. 2분의 D 플러스 S, D 마이너스 S 막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이것까지 지우려고 이렇게 억지스러운 온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억지스러운 온도기는 한데 실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결과는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S 값에 대해서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루트 3 이런 것들은 2차 방정식 형태로 내지는 아무튼 숫자를 딱 떨어지게 구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쓴다고 나름 한 거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식만 정리해 주면은 그러면은 문제 푸는 데는 이상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넘어간 부분은 내용적인 설명은 끝냈기 때문에 연산 전개만 더 하면 되는 거라서 빠르게 넘어간 거고 기타 여러분들이 혹시 좀 용어에 대해서 모르거나 상황 분석을 할 때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간 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자, 이 문제는 푸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배점표, 채점표, 출제자의 의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이거는 제시문을 살펴봐도 그냥 문제 상황에 대한 쭉 설명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상황 당연히 참고해서 거기 나온 거 이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서 쓴다 하다 보면은 이론적인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 방법으로 강제된다라는 풀이법은 찾기가 힘들었었고 두 번째 그런 게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바로 이용해서 그림 1 보고 2 보고 3 보고 하면서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제시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풀이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편해요. 상황이 복잡해 보이거나 난이도가 높아 보여도 전형적인 방법대로 그냥 문제 쭉 따라가다 보면은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고민 없이 그냥 문제에 몰입해서 풀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네요. 앞에 논제 1 같은 경우에는 네 맘대로 풀면 안 돼요. 출제자가 뭔가 시켰을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 방법은 항상 제시문과 문제 단서 조건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 문제 특성 따라서 풀이 과정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답안으로 갈만하냐 그럴 때는 틀리지 않고 열심히 풀자. 생소한 문자나 용어 몇 가지들 요러요러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런 의미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 논제에 대한 해설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 얘기를 미리 조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파동에 대한 문제를 좀 풀긴 할 거예요. 파동 관련해서 그나마 이제 파동 문제는 각 학교에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또 나와요. 파동 관련해서는 전반사, 굴절 이런 거, 프리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는 물리학 1에
전파원에서 출발한 파동들의 간섭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얘기, 이중슬릿 실험,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관련 얘기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양자역학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내용들, 관련한 얘기,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고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만 나오긴 나오기 때문에 좀 몰아서 관련 문제들, 뭐 이론적인 설명 다음 시간에 쭉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없는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